레고랜드가 망해가지고 요즘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런가요? 네, 레고랜드는 안 망했는데 레고랜드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이 망할 것 같아. 이게 레고는 한번 이렇게 딱 조립을 하면 꾹꾹 눌러지죠. 근데 옆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빠져버리죠.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레고가 한번 쓰러졌는데 제가 지금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레고 도미노 있잖아요. 레고 도미노. 근데 지금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레고로 이런 도미노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레고랜드가 파산을 했다거나 레고랜드가 망했다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 발화점으로 인해서 지금 딴 데까지 막 불이 옮겨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가 궁금해요? PF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전 그게 PF 오케이. 채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일단은 PF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PF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예요. 근데 프로젝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뭐 무슨 일 하는 거, 새로 벌리는 일, 시작하는 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예요? 금융이잖아. 금융.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일 때 금융, 즉 돈을 조달하는 일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빌려와야 돼.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금융이라고도 하고 일단은 PF가 그런 뜻이고 이 PF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뭐 건물을 살 때는 담보가 있잖아요. 담보. 근데 이 PF의 담보는 뭔지 알아요? 미래의 사업성이에요.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땡겨오는 게 PF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이 땅 위에다가 뭐 이만한 건물을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땅을 사는데도 돈이 들고 건물을 짓는데도 돈이 들죠. 근데 돈은 언제 들어와요? 이거를 분양할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분양하기 전까지는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미리 빌려오는 게 PF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담보가 뭐냐? 현재 아직 건물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 담보가 없잖아. 근데 땅도 사기 전에 PF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게 뭐 레고랜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빌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먼저 빌려오는 게 PF예요. 이걸로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국 신용평가 리포트에 있던 걸 제가 발췌해 왔는데 여기 있는 선 있죠. 요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땅을 먼저 계약을 할 땐 돈이 뭐 계약금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대 땅값 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비가 들죠. 그리고 각종 이자 비용도 들죠. 그렇게 되면서 사업비는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분양은 언제 시작을 해요? 착공을 하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분양 중도금 같은 거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갭에 필요한 금융들이 필요한데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은 요 그래프거든요. PF 이렇게 미리 돈을 땡겨 와서 뭐 분양 대금 같은 거 들어올 때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현금 흐름이 생기면 다 갚게 되는 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벌리려면 뭐 레고랜드를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뭐 빌딩을 짓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짓거나 할 때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주체가 있잖아요. 사업 주체. 그렇죠? 뭐 시행사일 수도 있는 거고 투자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들이 직접 Y스트릿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Y스트릿이 일종의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명목 회사. SPC.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운동. 아니에요. 파리바게뜨 그 SPC 빵집 아니에요. 자, SPC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야, 여기다가 투자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땅 같은 거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해서 PF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SPC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때도 이 위에 있는 투자자들이 빌리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 회사를 명목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PC가 나중에 하게 될 땅 위에
뭐 이런 뭐 레고랜드를 짓는다. 이거 레고랜드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직 땅이나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전에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서만 있어. 사업 계획서만 하나 딱 내밀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 미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얘네에게 신용, 즉 믿음, 신용 보강. 이 네 글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 보증한다 그러면 말이 쉬운데 이거는 이제 신용 보강한다고 이제 쓰거든요. 금융권에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 야 여기서 돈을 빌렸지? 근데 만약에 이 SPC가 돈을 못 갚게 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주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 보강을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보증을 Y스트릿이 해.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해 주겠어요? 돈 빌려주겠어요? 안 하지. 근데 신용 보강을 국가 지자체가 해준대. 강원도가 해준대. 이게 이제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원 중도 개발 공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중도는 그 레고랜드가 있는 그 섬, 그 땅 지역 이름이라고 해요.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만들었는데 뭐 얘는 뭐야? 듣보잡이잖아. 페이퍼 컴퍼니잖아. SPC잖아.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돈을 빌려줘? 아, 우리 뒤에 강원도가 있지요.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지자체. 설마 강원도가 망하겠어? 이렇게 해서 자, 나를 믿어. 그렇게 해서 한 2,050억 원 정도를 유동화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신용을 강원도가 보강을 해줬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ABS라고도 하고 ABCP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ABS는 Asset Backed 그래서 자산이 뒤에 있는 자산 담보부 이 자산을 담보로 한 S는 증권 시큐리티 CP는 기업어음 이렇게 해서 이거는 CP라는 거는 만기가 더 짧아요. 이 증권보다 만기가 더 짧은 게 기업어음이고 이렇게 해서 단기 자금을 빌린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보통 뭐 한 2년, 3년들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뭐 강원에도 한 11년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단기 자금을 빌리는데 강원도가 보증을 해줬다. 근데 그게 2,050억 원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단에 최근에 뉴스가 되는 것들 앞단에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의 사업 주체예요. 그렇죠? 근데 레고랜드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뭐 땅을 팔아가지고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이제 뭐 분양을 해서라거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만기가 올 때마다 ABS나 ABCP를 갚아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린 돈들을 갚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잠깐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증을 해줬던 신용을 보강해줬던 강원도에게 SOS를 친 거죠. 근데 강원도는 뭐야 우리 그거 못 갚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빌릴 때는 우리가 보증해 줄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못 갚아주겠어 라고 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강원도에서 명목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이거예요. 토지를 50년 플러스 50년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기반시설, 뭐 교량, 상하수도, 전기, 전용 주차장 이런 거를 중도개발공사가 책임지고 조성해 주기로 했고 또 춘천에서 2시간 이내에 어린이 그런 관광지가 개발될 때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 영국 회사인데 레고랜드 이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거기랑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독소 조항 아니냐. 강원도가 너무 퍼주기를 했다. 수익성이 떨어졌다. 처음부터 잘못 개발한 나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증을 하기로 했지만 안 갚아줄 거야. 라고 배째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 만기가 돌아온 ABCP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처리가 됐어요. 즉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단 돈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배경은 이겁니다. 정치적인 거예요? 강원도지사, 현재 강원도지사 누군지 알아요? 김진태 현 도지사. 저는 누구예요? 최문순 지사. 근데 강원랜드는 최문순 지사 때 추진이 됐고 최근에 김진태 지사가 취임을 했죠. 지난 여름쯤이었나 아무튼. 근데 당이 다르잖아. 여기는 국민의힘, 전에는 민주당. 근데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김진태 지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퍼주면서 해야 됐어? 야 저거 엎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보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금 와장창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겉으로 봐서는 사실 난리 난 거는 눈에 안 아니 보여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여의도가 지금 다 뒤집어졌다니까. 일단 그 2천억 원 넘는 ABCP 투자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한 1,900억 원어치를 증권사가 갖고 있고 한 100억 원은 자산운용사 한 곳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또 고객들한테 팔았잖아. 대부분 법인인데 그 고객들은 이제 그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2천억 원이 지금 날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빨리 손실 처리를 해야 돼.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회사채 금리예요. 회사채 금리. 여기가 10월입니다. 자, 10월부터 요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거 아유 화면이 확대가 안 된다. 최근에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지금 5.736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오른 거냐면 지난 8월에는 3.9에서 4.0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미국도 막 금리 올리고 전체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최근 들어서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용 위험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채 AA-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까지 이제 치솟았고 신용 등급이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의 하한선에 있는 투자 등급 맨 밑에 있는 BBB- 같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3년물이 11.59%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지난 한 8월 초만 하더라도 뭐 한 9%대 막 이랬던 금리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특히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직후에 그리고 아까 그 ABCP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어음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말고 그 전에 한 4% 정도 금리가 되는 것들을 지금 8%, 10%를 주더라도 시장에서 안 사간다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 다른 ABS, ABCP 같은 경우도 신용 보강을 누군가는 다 해줍니다. 뭐 대기업이 해주기도 하고 공기업이 해주기도 하고 뭐 증권사가 해주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기도 하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 다음으로 우량하게 봤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준 게 지금 낮아빠졌어. 배째라 됐어. 그러면 야 뭐야 지자체도 못 믿어? 그럼 그 밑에 은행, 증권사, 대기업 누굴 믿으라는 얘기야? 야 지금 너네가 보증을 한다고 해서 나는 저 못 사겠어. 나는 저 증권 못 사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불과 얼마 전에 4%로 찍은 거 야 금리를 8% 달래. 아니 10% 줘도 안 산대.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고 또 이제 차환 뭐 리파이낸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ABS, ABCP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아요. 뭐 6개월, 뭐 3개월, 뭐 한 달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면은 요 만기만큼의 돈을 또 빌려야 되거든요. 얘네한테 갚아주고 딴 사람들한테 이제 이 채권을 찍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금리를 더블을 준다고 해도 안 사가는 거야. 지금 그 상황에 채권 시장이 처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채권은 또 엄청 주식보다 볼륨이 되게 크다면서요. 그렇죠. 볼륨도 크고 이건 이제 자금 경색이라고 하고 옛날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신용 위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융 시장은 믿음, 신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 믿음, 신용이 깨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국가 다음으로 신용이 좋은 지자체가.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김진태 강원지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엄청난 공을 쏘아 올린 막 볼링공을 몇 개씩 쏘아 올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채권 시장이 아작이 났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아마 느끼시지 못할 텐데 체감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 트러스 총리 영국 음. 뭐 했다가 영국 채권 막 개난리 났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그 나라의, 그러니까 국채는 그 나라의 신용이고 회사채는 그 회사의 신용이고 지방채나 뭐 은행채는 지방과 은행의 신용이에요. 근데 강원도가 보증한 채권을 배째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신용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요거는
한 증권회사예요. 근데 비교적 부동산 PF 비중이 좀 있는 회사. 근데 어때요? 주가 신저가 가고 있죠. 그리고 이달 들어서만 10월 들어서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신저가였는데 4, 5%더 떨어졌고 또 다른 증권사도 이달 들어서만 거의 주가 한 15% 떨어졌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PF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증권사일수록 막 지금 주가가 아작이 나고 있는 거야. 신저가 가고 있는 거야.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사 있잖아요. 리츠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 투자한 다음에 그 수익을 배당을 해주는 반기나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5, 6% 이상씩은 해요. 근데 그 리츠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롯데 리츠인데 이달 들어서만 25% 폭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10월 달에 즉 뭐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데리츠인데 야 뒤에 아무리 롯데그룹이 있어도 못 믿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리츠도 있어요. 뭐 이거 NH 프라임 리츠도 마찬가지고 이지스 밸류 리츠도 마찬가지고 SK 리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뒤에 롯데가 있든 SK가 있든 다 싫다 이거야 지금. 신한 알파 리츠도 이렇게 됐어. 그나마 잘 버티던. 그러니까 뒤에 신한이 있든 SK가 있든 롯데가 있든 일단 못 믿겠어. 그리고 특히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우선 막 자산을 막 팔아서라도 좀 유동성을 챙겨야겠다라는 심리도 있어서 기관이 좀 많이 내놓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물론 리츠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좀 커지니까 수익성이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달 들어서만 막 주가가 20%씩 폭락을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냐. 막 5,000원짜리 리츠가 이달 들어서만 3,000원이 됐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나비 효과예요. 지금 그래서 도미노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에서 긴급하게 김진태 지사가 오늘인가 기자회견 했대요. 돈 갚겠다. 우리가 그 2천억 보증 원래대로 보증해 줄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29일인가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갚아줄게. 자,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뭐가 깨졌죠? 신용. 그렇죠. 믿음이 깨졌잖아.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셋째도 신용.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미 강원도라는 유리자는 깨졌어. 물은 엎질러졌어. 자, 여기서 드는 생각. 자, 앞으로 글로벌 뭐 개발, 부동산 개발 회사가 혹은 금융사들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강원도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뭐 프로젝트 아니면 지역 막 관광 자원에서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는데 선거 이후에 도지사 바뀌었다고, 시장 바뀌었다고 그거를 막 조져대. 돈 안 갚아줘. 배째라 해. 그러면 이제는 이 신용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 신용 리스크를 분석을 해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뭘 보냐면 저 회사의 재무 상태 위주로 봐요. 그리고 PF 같은 걸 뭐라 해요? 미래 수익을 담보로 먼저 돈을 땡겨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성을 막 계산을 해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선거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문제까지. 과연 저 다음번 도지사가 누가 될까? 다음번 시장이 누가 될까? 혹시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 다 뒤집어 엎지 않을까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PF 시장이 돼버린 거야.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 강원도가. 이게 그래서 그냥 레고랜드 파산하나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신용이 깨져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 강원도가 저렇게 했으니 뭐 충청도, 경상도, 뭐 제주도 다 못 믿겠어. 은행도 못 믿어, 증권사도 못 믿어. 막 이 지경까지 좀 가는 거예요. 부산 엑스포도 예. 해줄까? 저렇게 신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됐어. 근데 그거 뭐 이제 건물 새로 짓고 막 개발해야 되잖아. 돈 안 들어요? 돈 들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동산 PF 같은 걸로 해서 유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누가 신용을 보증을 해줘야 되겠죠. 신용 보강 누가 하겠습니까? 부산 엑스포니까 당연히 부산시가 해야겠죠. 근데 앞에서 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례를 보고 야, 좀 너네 레고랜드 그 도지사 바뀌었다고 한번 디폴트 선언한 적 있잖아. 부산시도 또 부산시장 바뀌면 디폴트 선언하겠네? 우리 못 믿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 믿어서 투자해줄게. 근데 신용이 높다면, 믿음이 강하다면, 예를 들어서 금리 한 3% 정도로 조달할 수 있는 ABCP 같은 거를, 야 니네 옛날에 한번 디폴트 한 적 있잖아, 배째라 한 적 있잖아, 5% 6%는 줘야지. 그러면 그 재정적인 부담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 신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숨만큼 중요한 게 신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깨진 겁니다. 왜 예전에 미국도 무슨 신용 등급 뭐 강등됐었다고 개난리났. 그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느냐. 신용에서 왔고 아무도 못 믿어. 돈은 있는데 안 빌려줄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서 자금 경색이 와서 혈맥이 막혀서 그냥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아무리 건강 막 근육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혈관이 꽉 막혀버려.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거예요. 이것도 한국신용평가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PF,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PF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 증권사별로 다 줄 세우고 이게 자기 자본 대비 몇 %까지 리스크가 있는지, 지금 메리츠증권 제일 크고 뭐 삼성증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지금 어떤 증권사가 제일 위험한가, 지금 이거 막 계속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한국 신용평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유동성 테스트. 그러니까 조정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데 3개월 이내에 터질지도 모르는 우발 부채,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갚아야 하는 부채를 3개월 안에 갖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수치가 높아야 좋은 거죠. 근데 대한민국 증권사 대부분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 100%죠. 요거보다 다들 대부분 높아요. 단기 유동성은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한국신용평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지금 일단 그건 됐고, 봐봐 쟤네도 돈 안 빌려주잖아, 나도 투자 못하겠어, 주가 떨어지잖아, 던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인데 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동산,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신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니 다른 뭐 성장주나 이런 것보다 그래도 금리 인상에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고배당주였던 뭐 리츠 같은 거, 그 증권주도 지금 다 망가지고 있고, 뭐 증권주 뭐 배당률 높은 것도 지금 다 같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랜드발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막아야 돼서 지금 정부가 채안 펀드라는 걸 이제 가동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채권시장 안정펀드예요. 그러니까 증시 안정펀드가 있듯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3조 원을 조성을 해서 한 1.4조 원 쓰고 1.6조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20조 원까지 쏠 수 있습니다.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하는데, 캐피탈이 뭐야? 자본. 콜 뭐야? 가져와. 그러니까 은행이나 다른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야 너네도 좀 투자를 해, 채권에 투자를 하자. 근데 우리가 약정을 해서 자 20조 원까지 다 모을 수 있는 약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야 우리 지금 1.6조 원 다 썼어, 한 3조 원 더 써야겠어. 그러면 3조 원 캐피탈 콜, 그러면 이제 그때 입금을 해줘서 이 펀드가 채권을 막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돈은 돌아야 되잖아,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안 팔리고 있는 채권들을 대신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인 거죠. 왜냐? 강원도의 2,050억 때문에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 막 조 단위로 돌려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강원도의 2,000억 배째라 때문에 최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까지도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지식의 복리 효과에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